자, 미괄식 5번 현상, 원인, 결과. 주로 결과가 주제문이다. 자, 기출 경향, 과학, 사회 지문, 단골 구조다. 그 다음에 시그널은 요건 다 외워오세요. 이거 다음 시험 볼게요. 그래서만 몰래 그래서 뭐 so, therefore, accordingly, thus, hence까지는 알지. 그 다음에 쭉 밑줄 쳐봐. this, that, it, 비동사 why. this, that, it, 비동사 the reason. for this, that, reason. 이거는 전부 해서 어떻게 한다? 그래서라고 해석해라. 외워도. 나머지 거는 외우시고요. 자, 기출 포인트. 결과가 주로 주제다. 그 다음 인과 연결사가 생략되어 문장 간의 내용 관계를 따져야 하는 문제도 출제가 된다. 오케이. 풀어볼게요. 주제문 찾아라. 시작. 이게 6번 때 몇 점이었지? 90 몇이야? 초반이었나? 오케이. 자, 딱 두 문장만 볼게요. 정부, 법, 문화, 그리고 루틴, everyday interaction, 일상적인 매일의 상호작용에서 beyond family and immediate neighbors, 가족과 immediate 하면은 이게 시간, 장소 다 돼. 그래서 즉각적인도 되고 가까움도 돼, 장소도 돼. 가족과 가까운 이웃들을 넘어서는 일상적인 매일의 상호작용에서 a widely understood and clearly formulated language, 널리 이해되어지고 명확하게 formulate 만들다야 만들다. 명확하게 만들어진 언어는 is a great aid to mutual confidence. 상호 간의 신뢰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 when dealing with property, 요거 밑줄. property 이것도 뜻 4개 다 외워라. 재산, 토지, 소유 특성. 재산, 토지, 소유 특성. 이것도 매년 나와 수능에. 재산, 토지, 소유 특성이고요. CF라고 써. CF는 조심해라 그 말이야. 얘는 뭐예요? prosperity는 뭐야? 이거 많이 했잖아 내신 할 때. prosperity가 뭐야? prosper 플러스 ity. prosper가 뭐야? 번영하다, 번성하다. 이거 붙으면 명사니까 번영, 번성이잖아.
얘랑 헷갈리면 안 돼. 여기서 무슨 뜻? 재산을 deal with, 다루다. 재산을 다룰 때 또 contract가 뭐야? con은 together, tract는 draw, 끌다. 함께 끌어. 뭐야? 어떤 일을 함께 끌기로 약속해. 첫 번째, 계약. 두 번째, 상상해라. 풍선이 있어요. 풍선 안에서 함께 끌어당겨. 풍선 어떻게 돼? 수축. 여기선 계약. 계약을 다룰 때 또는 even just with the routine exchange of goods and services. 상품과 서비스의 일상적인 교환을 단지 다룰 때조차 concepts and descriptions need to be as precise and unambiguous as possible. 개념과 설명은 as possible 알죠? 가능한 한 precise 뭐죠? 정확하고 정확한 적어봐. 정확한 accurate, exact. 핀으로 찍을 만큼 정확해. pinpoint. unambiguous는 뭐야? ambiguous가 뭐야? 그치? 모호하지 않을 필요가 있습니다. 까지 읽자. 주제문. 첫 번째, 두 번째. 여기 빨간색 밑줄 친 거 봐봐. 야, 문장 사이의 관계 따지라고. 널리 이해되어지고 명확하게 만들어진 언어는 큰 도움이 되어 그래서 경제활동을 다룰 때 개념과 설명은 정확하고 모호하면 안 돼. 뭐야? 원인, 결과예요. 따라서 주제문은 두 번째 문장. 똑같은 거 찾으면 몇 번? 2번. 언어적 precision, 정확성, 성공적 경제 거래의 핵심. 넘겨. 6번. 문제점 해결책 구조. 해결책이 주제문이다. 기출 경향. 대부분의 주장 문제, 20번 문제는 거의 이거야. 그 다음에 시그널 봐라. 문제점 시그널. problem, challenge, difficulty, trouble, 의문문. 그 다음에 밑줄 쳐. 부정적 내용은 문제점으로 본다. 그 다음에 해결책 to address, solve this. 야, address가 뭐야? 주소야? address가 동사면 무슨 뜻이야? 동사면 뜻 3개. 밝히다? 뜻 3개. 다루다, 해결하다, 연설하다. 동사면 여기서는 다루다, 해결하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solution, 해결책. 그 다음에 이제 밑줄 쳐. must, have to, should, ought to. 쫙 밑줄. 전부 다 해야 한다. 이거 무슨 성이라 그래? 당위성. 그 다음 need, 필요하다. necessary, essential, 필요한, 필수적인. 밑에 써. 필요성. 그 다음 important, 중요함이고요. count matter, 무슨 뜻이야? count matter. be important, 중요하답니다. 이 3개는 써. 중요성. 그래서 당, 필, 중이야. 당, 필, 중. 이거 엄청 중요해. 당, 필, 중. 그 다음 명령문. 자, 기출 포인트. 해결책 문장이 주제문이고요. 나오네.
또 형광펜 당, 필, 중 포함 문장이 주제문이다. 주장 문제는 거의 단필중으로 풀어. 자, 풀어볼게요. 엄청 쉽네. 시작. 그치. 이건 너무 쉬운 거야. 오케이. 자,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해야 돼. 어떤 질문? 우리 아이들은 어떤 종류의 세상에서 살아가야 할까? 그들은 숨 쉴 공기와 먹을 음식이 있을까? 물음표 동그라미 뭐예요? 문제점. 해결책 찾아. 당필중 어딨니? 그쵸. 마지막에서 두 번째 문장 must. 첫째, nations of the world must act together. 세계의 국가들은 함께 행동해야 합니다. If we are to develop answers, 만일 우리가 해답을 발전 뭐야? 이거 R2 해석해봐. R2. 이거 비투용법 되게 기본인데 모르는 애들이 많더라고. 이거 완전 기본이야. 중학교 때 하는 거야. 자, 비투용법 정리하자. 비동사랑 투부정사랑 붙어 있으면 5가지로 해석이 가능하다. 5가지 어떻게 외우라고요? 예가당의 운명. 예가당 알지? 신사임당 어머니. 예가당의 운명. 이렇게 외우라고 했지. 예가당의 운명은 여기 한 글자로 써라. 한 줄로 써라. 운명. 자, 첫 글자만 딴 거다. 얘가 뭐예요? 예정. 뭐뭐 할 예정이다. 가가 뭐예요? 이거 내시할 때 많이 했어. 아이씨, 가능. 할 수 있다. 당이 뭐예요? 당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말만 들고 집어넣는 거야. 얘가 의 운명 이상하잖아. 얘가 당의 운명. 그 대신 의가 2개예요. 의 뭐야? 무 해야 한다. 그렇지. 의, 도 무슨 뜻이야? 하고자 한다. 운명, 뭐뭐할 운명이다. 이게 5가지죠. 쟤는 무슨 뜻? 이거 빨리 정리해줄게. 이거 힌트가 있어. 얘들아, 뭐뭐 할 예정이다는요. 문장 속에 미래 부사가 있을 때입니다. 가능, 할 수 있다는요. 할 수 있다는 부정사가 to be, pp. 무슨 태? 수동태 부정사일 때 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 뭐뭐 되어질 수 있다죠. 의문은 이거는 제일 많이 나와. 이거는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별다른 힌트 없고요. 그냥 문맥을 잘 보시고 해석을 하시고. 의도는 명확해. 뭐뭐 한다면 이 구절 안에 be2가 있으면 무조건 뭐뭐 하고자 하다야. 만일 뭐뭐 하고자 한다면. 운명은요, not, never 이런 부정어랑 같이 쓰이면 거의 운명이에요. 그러니까 대충 해석하지 마. 이런 거까지 신경 써야 돼. 그러면 이건 무슨 뜻?
의도. 만일 우리가 해답을 발전시키고자 한다면 어떤 해답? 우리의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세계를 물려줄 해답을 발전시키고자 한다면 세계 국가들이 협력해야 된다. 답은 3번 이 문장 주제문. 넘어가. 7번. 7번 도입 근거 요지 실험 이야기 포함. 몇 번? 22번 요지 문제랑 40번 요약문 문제. 자, 기출 경향 지금 했고요. 얘들아 이거는 기출 포인트부터 볼래? 기출 포인트. 실험 이야기는 일반적으로 4단계 순으로 전개돼. 이거 4단계 형광펜 쳐. 4단계. 1단계 뭐야? 하이파포시스가 뭐야? 가설이 나와요. 괄호 쳐라. 괄호. 안 나오는 글도 많아요. 2단계 뭐 나와? 컨텐츠. 실험 내용이 나와. 3단계 results. 실험 결과가 나와. 마지막 4단계 suggestion이 뭐니? suggestion. 이거 제안이 아니고 시사점이라고 하는데 시사점 땡땡. 쌤 시사점이 뭐예요? 실험 결과의 의미입니다. 실험 결과의 의미를 시사점이라고 그래요. 이것도 괄호 쳐라. 안 나올 수 있다. 이렇게 4단계인데 물어보자. 몇 번째가 주제문이니? 시사점이야. 시사점. 시사점 아니면 가설도 옳은 가설이면 주제문이 될 수 있어. 자, 시사점이 주제문이므로 주제문이 마지막에 나오거나 생략되기도 한다. 그러면 생략되면 어떻게 하니? 시사점이 생략된 실험 이야기의 주제는 실험 결과를 파악하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추론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실험 결과나 시사점이 중요하지. 어떻게 알아보냐? 이제 위에 봐. 실험 결과나 시사점을 나타내는 문장은 주로 이런 형태야. 첫 번째, research, experiment, study, test, survey. 뜻 알지? 가 보여주었다, 제시했다. 그 다음 IST로 끝나면 전문가죠. 전문가, 연구원, experts. 전문가가 찾았다, 발견했다. 이런 거 뒤에는 실험 결과나 시사점이 나오니까 잘 본다. 자, 풀어보죠. 시작. 그렇지. 잘하네. 1번 뜻 아는구나. 자, 보자. 심리학자 애쉬는 발견하고 싶었대요. whether절 어디까지? 끝까지. People's tendency to agree with their peers. 사람들의 그들의 또래에 동의하려는 경향이 was stronger than their tendency. 그들의 경향보다 더 강한지 아닌지. 어떤 경향이야? Toward independent thought and rational judgment. 독립적 사고와 합리적 판단을 향한 그들의 경향보다 더 강한지 아닌지를 발견하고 싶었다. 이거는 4단계 중에서 뭐야? 가설. 그렇지. 근데
수능 지문에서는 틀린 가설은 거의 안 나와. 옳은 가설만 주로 나오기 때문에 가설도 물어볼 수 있다. 주제문. 여기 whether 이하가 주제죠. 그러면 결론은 둘 중에 하나 아니야. 뭐야? 또래에 동의하려는 경향이 독립적 사고와 합리적 판단보다 더 강한지 아닌지. 그치? 결과는 둘 중에 하나겠죠. 그 다음에 실험 내용이 나오는데 그 유명한 실험이기 때문에 그냥 안 읽을게. 안 읽고 내용을 설명할게. 이거 실험 들어갔냐? 이거 되게 유명한 실험인데 나중에 대학교에서 심리학 그 교양 수업 들으면 이거 꼭 배워 이거. 12명의 참가자를 모았는데 12명 중에서 11명은 뭐죠? 배우야 배우. 미리 짠 거야. 한 명이 진짜 실험 대상자야. 그러니까 몰래카메라 하는 거야. 이 한 명은. 오케이? 자, 실험 내용이 이 길이가 다른 세 선을 딱 주고 물어보는 거죠. 어떤 선이 제일 길어 보여? 그랬더니 11명이 짰어. 11명이 전부 이 중간선이 가장 긴데요? 라고 대답을 한 거야. 오케이? 짠 거야. 그리고 나서 한 명한테 어떤 선이 제일 길어 보여? 그랬더니 한 명이 대부분 뭐라고 그러더라? 내가 보기에는 이게 제일 긴데 왜 사람들이 이게 길다고 그러지? 이게 제일... 근데 진짜로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 따당할까봐 왕따당할까봐 그냥 이게 제일 길어요라고 말한 거지. 오케이? 네. 그래서 실험 결론이 어디 나오니? 여기 나온다. 뭐라고 말했다? 중간 길이의 선이 가장 길다고 말했다. 이게 뭐야? 실험 results 결론. 그러면 여기 앞에 보세요. 자, as it turned out. turn out이 뭐죠? 야, 뒤집어져서 out 밖으로 나와. 뒤집어져서 밖으로 짠 나와. 뭐예요? 나타나다, 증명되다, prove 하냐. 그것이 증명되는 것처럼 진짜 subjects, 실험 대상자의 70% 이상이 빈칸했다. 요게 바로 시사점이죠. 그러면 요거의 의미가 뭐야? 왜 중간 길이가 가장 길다고 말했겠어요? 답은 1번 집단 압력에 굴복했기 때문이죠. 자, cave in 밑줄 cave in 굴복하는데요. 굴복하다 다 나온 거니까 다 쓸게. 뭐뭐에 굴복하다. S로 시작하는 게 많아. Surrender. Submit. 원래 submit은 제출하다지. 나를 상대방 밑으로 제출해. 굴복하는 거야. Succumb. S-U-C-C-U-M-B. Succumb. Yield. Yield가 생산하다의 뜻도 있고 굴복하다도 돼요. yield. 나를 상대방에게 줘. giving. 동굴 속으로 들어가. caving. 전부 다 뒤에 뭐가 나와요? to가 나와요. 뭐뭐에 굴복하다. 자, 그리고 이것도 정리하자. subject 다 불러봐. 완전 기본 단어인 거야. 응? 외우는 방법. SUB는 뭐 있어? sub은 under의 뜻이잖아. under. submarine, submarine. 머린이 바다니까. 잠수함이잖아. 자, 잭트는 발음을 써볼게. 잭. 왕 밑에서 잭하고 있어. 누구야? 왕 밑에서 잭하고 있어. 신아. 두 번째 SUB 발음 써볼게요. 서부. 서부 영화 알지? 서부 영화의 주제는 뭐야? 악당을 잭하고 죽이는 거지. 뭔 뜻? 주제. 별로야? 외우는 방식 별로야? 그냥 하기로. 세 번째 과목
네 번째 실험 대상자 명사일 때 이 네 가지 외우시고 형용사일 때는 종속되는인데 이때는 이 수거에서밖에 안 써요. be subject to 그냥 요 수거만 외우시면 돼요. 뭔 뜻이야? 뭐뭐에 종속되다. 말이 어렵지. 뭐뭐에 영향을 받기 쉽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넘어간다. 자, 8. 두 가지 항목을 비교, 대조하고요. 각각 평가한 다음에 좋은 걸 선택하는 거야. 기출 경향 빈칸 문제 단골 구성이고요. 시그널 비교 대조 시그널 while, whereas, on the other hand. 세 개 다 무슨 뜻? 반면에 자, in contrast, on the contrary 무슨 뜻? 대조적으로. 그다음 판단 평가의 시그널 more effective 더 효과적인 better suited 더 적합한 more beneficial 더 이로운. 기출 포인트 평가 판단이 들어간 문장이 주제고요. 그다음 잘 봐라. 비교 대조되는 두상을 똑같은 비중으로 볼 경우는요. 두 대상을 전부 포함하는 내용이 주제입니다. 옆에 써. 이때는 주제문이 없습니다. 주제문 X. 자, 풀어 보겠습니다. 시작. 요거는 이제 선택지 두 개 중에 좀 고민을 해야 될 걸. 세 개는 확실히 아니고. 어, 2번, 3번 중에 고민해야 되는데. 야, 다른 거 말도 안 되고 2번이야, 3번이야. 자, 읽어볼게요. 어린아이들은 rarely 뭐야? 드물게도 되는데 드물게라는 뜻으로 거의 안 쓰는데 이거 부정의 뜻이야. 거의 뭐뭐하지 않다. 드물게 같은 말일까? 같은 말일까? 거의 뭐뭐하지 않다로 알아두시고요. 자, 거의 뭐뭐하지 않다 5개 외워야 돼. 시작. hardly, hardly. 그다음 rarely. 또 뭐 있어? scarcely, seldom, rarely가 있죠. 거의 뭐뭐하지 않다. 이걸 준부정어라 그래요. 준부정어. 준부정어 5개 외워야 돼. 아, 조심할 거. 이 준부정어는 절대 not이랑 같이 못 쓰인다. 이거 문법 문제 종종 나온다. 왜? 이 안에 not이 이미 포함되어 있다. not 쓰면 영어에서 이중 부정은 거의 안 써요.
요것도 외워야 돼. 밑줄. Think of ASB가 뭐예요? A를 B로 간주하다. 자, 간주하다. Think of를 뭐로 바꿀 수 있어? 간주하다 시작. Regard, consider, view. 그 다음에 수거. look upon, refer to죠. ASB, A를 B로 간주하다. 야, 생각해봐. 이런 거를 외운 상태에서 독해하면은 뭐가 좋아? 독해가 더 빨라져. 외우는 게 좋아. 자, 그러면 해석 시작. 어린아이들은 거의 그들의 예술을 개인적인 property. 이거 아까 20분 전에 한 거다. 뜻 4개 시작. 뭐? 재산, 토지, 소유, 특성. 여기서 뭐야? 재산. 재산. 그들의 예술을 개인 재산, 그러니까 사유 재산으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뒤에 봐. 종종 그들은 그것을 뭐해? throw away. 버리죠. 멀리 던져. 버려. 또는 give it away. 뭐야? give away. 멀리 줘. 거저주다야, 거저주다. 거저줘 그냥. 왜? 내 게 아니니까. 이것은 나타냅니다. 대리아를 much of the value of art for a child. 아이에게 예술의 가치의 많은 부분은 consist in making it. 니네 consist in이랑 consist of랑 차이 알아? consist in은 뭐예요? 그치. consist of가 뭐뭐로 구성되다고. consist in은 뭐야? 뭐뭐에 있다야. consist of는 뭐뭐로 구성되다고. 그것을 만드는 것에 있습니다. 야, 그러면 물어보자. 아이에게 예술은 만드는 과정이 중요해? 결과물이 중요해? 아니, 그것을 그렇지.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 만들고 그냥 버리거나 남 준다고. 과정을 중시하는 관점이죠. 과정 중시. 그다음 흥미롭게도 자, art in tribal societies, 부족 사회의 예술은 frequently abandoned, 자주 abandon, 버려져. after it has served its purpose, 그것이 목적을 수행한 후에 버려진대. 니네 그 만다라 알아? 만다라? 만다라라고 그 티벳 알지? 티벳의 그 승려들이 만다라 그 본 적 있어? 모래 하나하나에 다 물감을 묻혀. 모래가 얼마짜리 모래 알갱이. 그거에 물감을 다 묻혀가지고 거기다 접착제 안 바른다. 이 교실만한 화폭에다가 모래 그 하나하나 물감을 묻혀가지고 모래를 다 놓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림을 만들어. 하도 크니까 이제 멀리서 봐야지 뭔지 보이거든. 그럼 생각해봐. 모래 하나하나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 교실만한 화폭을 완성하려면 몇 년 걸릴 것 같아요? 보통 10년 이상 걸려. 근데 10년을 그거 붙여가지고 딱 완성한 날 뭐하게? 완성한 날 그 모래를 훅 훑어버려. 왜 그럴까? 그 만드는 과정 자체가 중요한 거야. 수련이거든, 수련. 그런 거죠. 오케이? 그러면 전통사회의 예술도 과정 중시, 결과물 중시? 과정을 중시하는 예술관이야. 그래서 똑같네. 어린이 예술이랑 똑같네요. 뒤에 나와요. 포커스는 어디 있어? 마법적이고 표현적이고 사회적인 가치야. of the act of making. 만드는 행위에. 그치? 과정이잖아.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죠?
some contemporary artist. 몇몇 contemporary가 뭐야? 동시대의 현대의. 컨 빼면 temporary는 뭐니? 일시적인 몇몇 현대 예술가들은 이 느낌을 공유해.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몇몇 현대 예술가들도 과정을 중시해. 하지만 they are also caught up in the system. 그들은 또한 사로잡혀 있어. 시스템에. 어떤 시스템? Art exhibition, 예술 전시, the selling of their art, 그들의 예술의 판매 시스템에 사로잡혀 있어. 그러면 이 시스템은 과정이야, 결과물이야? 전시 판매. 결과물이죠. 아, 현대 예술은 결과물을 중시하는 관점이야. 그래서 이 두 관점을 비교 대조하는 글인데, 야, 지금 이 두 개를 동일한 비중으로 다루고 있죠.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한 게 주제. 다음 몇 번일까? 답은 2번 예술에 대한 충돌하는 관점이 되겠죠. 3번은 왜 안 될까? 전통 예술 대 현대 예술. 왜 안 돼? 야, 부족 예술은 전통 예술 아니야? 왜 안 돼? 세우마, 왜 3번 왜 안 돼? 그 차이를 중점으로 하면 그래, 그것도 말 되고. 뭐가 없어? 이게 빠졌잖아, 이게. 어린이 예술이 없죠. 즉 다시 말하면 3번 옆에 써라. too, 이거 이따 할 건데 너무 범위가 좁아요. too narrow라고 써. 그러니까 너무 범위가 좁다는 건 뭐야? 지문 전체의 내용을 포괄하지 못하는 거야. 이게 범위가 좁은 거야. 주제 문제에서 범위 따지는 거 되게 중요해. 와, 마지막이다. 요거하고 1강 푸는 방법까지 하고 또 쉽게. 자, 설마 이거 하고 끝나겠니? 이야기 이제 지금 쉬면 이거 하고 쉬면 좀 빨라. 자, 이야기체 주제문 없죠. 자, 기출경향, 내용일치, 장문 독해, 시그널, 사람 이름, 구체적 시간, 장소 이름이 등장하는 글, 따옴표가 많은 대화체, 필자 경험담, 기출 포인트. 이야기체는 마지막 주제문이 생략되고 나오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무엇에 관한 내용인지 주제가 잡힐 때까지 다 읽고 주제 추론해야 된다. 근데 이야기체 주제 문제는 잘 안 나와. 내용일치랑 순서 문제죠. 자, 역시 내용일치 문제 너무 쉽다. 자, 시작. 오케이. 얘들아, 이 시간은 그 단어가 외울 게 많기 때문에 숙제는 따로 안 내줄게. 숙제는 그냥 그 책 있는 문제 다 못 풀거든. 응? 그 수업 시간에 몇 개밖에 못 해요. 수업 시간에 못 푸는 책에 있는 문제가 숙제야. 따로 안 줄게. 다 몇 번? 4번. 왜? 여기 이제 그치, 수입이 아니고 뭐예요? invented가 어디냐, 이거 발명이죠? 자, 이렇게 해서 9가지 구조 끝. 자, 푸는 방법까지만 하고 쉽게 16페이지 필래?
16페이지는 그 평가원에서 수능 유형별로 푸는 방법을 알려줬거든. 2013년인가? 그건데 영역별 수능 영어 매뉴얼이기 때문에 집에 가서 천천히 읽어보시고, 근데 뻔한 얘기야. 자, 넘겨보시고요. 17페이지. 자, 오늘 1강 주제, 제목, 요지, 주장 조금만 할게. 쌤, 이거 쉬운데 왜예요? 그런 애들이 있다? 쌤, 주제, 제목은 저 항상 맞는데요? 왜예요? 시간 낭비 같은데? 두 가지 이유가 있어. 첫 번째는 최근에 주제, 제목 문제는 진짜 어려워. 그러니까 이번에 고3 7모에서 오답률 2등이 주제 문제야. 옛날에는 주제, 제목 문제가 오답률 10등 안에 못 들었거든? 요새는 10등 안에 항상 주제, 제목 문제가 2개 아니면 하나가 들어가. 진짜 어려워, 요새. 그러니까 무시하면 안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주제, 넓게 보면 주제, 제목 문제가 거의 수능 문제 반이야. 빈칸은 어디 뚫려 있죠? 주제문에 뚫려 있는 거 알지? 그러니까 빈칸 문제도 주제 문제야, 결국. 그 다음에 또 뭐 있니? 무관한 문장 찾기 알지? 35번. 무관한 문장은 주제문이랑 상관없는 주제랑 상관없는 문장 찾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것도 주제 구하는 문제고요. 18번. 글의 목적 문제. 목적이 주제 아니야. 이것도 주제 문제고요. 40번 요약문 완성. 요약문이 주제문 아니야. 전부 다 주제 문제야. 그래서 따지고 보면 주제 문제가 수능의 반이야. 그래서 오늘 배우는 스킬이 이거 풀 때도 다 적용이 돼요. 잘 들어. 자, 수능 출제 매뉴얼 요거는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자, 유형 분석 볼래? 니네 주제와 제목의 차이 알아? 주제와 제목의 차이가 뭐야? 자, 네 번째 줄. 주제는 소재에 대한 필자의 생각이죠. 소재 동그라미. 위에 핵심어라고 쓸래? 핵심어? 소재랑 핵심어랑 같은 말이야. 소재 핵심어가 뭐니? 이 글은 무엇에 관한 글인가의 무엇이죠? 그게 소재 핵심어. 그거에 대한 필자의 생각이 주제고요. 제목은 뭐죠? 주제나 요지를 압축적,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야. 그래서 옆에 써. 비유라고 써. 제목은요, 종종 비유로 표현이 되고요. 의문문이라고 써. 의문문으로도 표현이 돼요. 그래서 주제 문제가 좀 어렵겠어? 제목 문제가 좀 어렵겠어? 제목 문제가 조금 더 어려워. 비유나 의문문이 나올 수 있어. 답으로. 넘기시고요. 18페이지. 자, 지금부터 문제 해결 전략 푸는 방법을 쓰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부터. 주제 문제 푸는 방법. 이건 나중에 빈칸 풀 때도 적용되니까 잘 봐. 주제 문제, 주제가 뭐죠? 주제는 방금 했지. 소재에 대한 필자의 생각이라 그랬어. 따라서 소재를 구하면 주제를 구할 수 있는 문제가 많아. 소재랑 핵심어랑 같은 말이다. 핵심어를 구하면 주제가 거의 나와요. 자, 그러면 핵심어 어떻게 찾죠? 핵심어는 중요하니까 지문 속에서 뭐 돼? 중요한 말은 하고 또 하고 계속하고 반복이 돼. 지문 속에서 반복되는 개념을 포착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근데 쉬운 문제는 똑같은 단어가 반복이 될 수가 있지만 요새는 이런 문제 안 나와. 똑같은 단어가 반복되지 않고 비슷한 여러 가지 표현으로 바뀌어서 반복이 되죠. 이 공통 개념을 잡아내는 게 제일 중요해. 이거를 바꿔 말하기, 뭐라 그래? 패러프레이징이라고 하지. 패러프레이징. 바꿔 말하기. 이걸 잡아내야 돼. 그래서 핵심어를 딱 찾아냈으면 이걸로 선택지를 제거해야 돼. 핵심어가 없는 선택지. 핵심어가 없는 선택지는
x표 치는 거야. 쉬운 문제는 요것만 해도 답이 나와. 근데 어려운 문제는 핵심어를 못 찾겠거나 핵심어로 문제가 안 풀려. 답이 안 나와. 그럼 어떻게 하냐? 주제문을 찾아야 돼. 알죠? 주제문을 찾으면 게임 끝나겠죠. 어떻게 찾냐? 첫 번째, 주제문에 어떤 특징이 있어. 그거를 주제문 시그널이라고 부를게요. 주제문을 알려주는 시그널이 있어. 이게 뭐냐면, 자, 19페이지 핀다. 바로 다음 페이지. 외워두면 빠른 문제풀이에 도움이 되는 주제문 시그널 10이야. 원래 한 15개 되거든요. 10개만 뽑은 거야. 1번, 2번, 3번은 아까 했어요. 역접이 나오면 역접 문장 아니면 다음 문장이 거의 주제문이다. 밑에 거 다 외우고. 그 다음에 인과가 뭐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요 인과가 나오면 뒤가 중요한데 그 인과는 그 문제 지문의 중간에 있을 때 별로 안 중요해. 끝에 있을 때가 중요해. 그래서 옆에 써. 마지막 문장에 인과가 있으면 무조건 주제문이야? 뭐 당연한 거 아니야? 야 마지막에서 그래서 하면 당연히 주제 아니야? 그 다음에 3번 예시 연결사가 나오면 앞이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3번까지는 뭐예요? 연결사야 연결사. 3번까지는 연결사. 연결사를 이용해서 주제문을 찾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4번부터 10번까지는 강조하는 표현이야. 강조 표현. 4번 당, 빌, 중 이거 아까 했지. 5번 명령문, 주제문인 경우 많다. 6번 의문문이 나오면 대답이 주제문인 경우가 많아. 7번 최상급 포함 문장. 8번 권위자의 의견을 인용한 문장. according to가 뭐죠? 뭐뭐에 따르면 그 다음 뭐 전문가, 박사, 블라블라 이런 문장은 주제문이거나 중요한 근거다. 9번 양보구문에서 주절이 주제문인 경우가 많다. 요거 좀 필기 좀 하자. 양보구문 밑줄 치고 그 오른쪽으로 끄집어내서 그 오른쪽에 써라. 이거 한 6줄 써야 된다. 7줄. 양보구문이 뭐냐면 뭐 이런 건 알지? although 비록 뭐뭐 하지만 또는 though 비록 뭐뭐 하지만 자 비록 A하지만 B하다 그럼 뭐가 중요해? B가 중요하죠. 그 다음에 even if 또는 even though입니다. 얘는 무슨 뜻이야? 뜻이 두 가지죠. 첫 번째는 although랑 똑같아. 비록 뭐뭐 하지만이랑 두 번째 약간 뜻 다르다. 설령 뭐뭐 한다 해도 자 비록 A하지만 또는 설령 A한다 해도 B하다. 뭐가 중요해? B가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even when 뭐야? 심지어 뭐뭐 할 때조차도 심지어 A 할 때조차도 B하다. 이것도 B가 중요하고요. 네 번째는 instead of죠. instead of야. instead of A 뭐야? A 대신에 B 그럼 또 B가 중요하죠. 그 다음 이거랑 똑같은 게 있어. not A instead B 이거 지금 수능에 나온 것만 정리한 거야. A가 아니라 그 대신 B가 중요한 거죠. 마지막 B rather than A 뭐니? A라기보다는
B. 이것도 B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지금 쓴 거는 전부 B가 중요한 거야. B의 주제 많이 나와. 이런 게 양보 부분이에요. 마지막 10번 글 중반부 이후에 유추 연결사 likewise, in the same way, similarly 세 개 다 무슨 뜻? 마찬가지로인데 이거 하나 빠졌다. 이거는 뭐 자주 안 나오는데 by the same token이라는 게 있죠. by the same token. 토큰이 징조야 징조. 같은 징조에 의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 나오면 뒤가 주제가 나올 수 있다. 근데 글 중반부 이유다. 앞에는 비유가 나오고. 그래서 이게 강조 표현. 자, 다시 앞으로 계속 써. 그런데 아까 말했지 최근 고난도 문제에서는 시그널이 안 나온다. 그래서 요새 수능 문제 외국인한테 딱 보여주면 외국인이 뭐라 그래? 딱 읽으면서 아니 무슨 글이 이렇게 연결사가 없어? 나열식이야? 다 그래. 일부러 연결사 다 빼. 주제 못 잡게 하려고. 그러면 시그널이 없으면 주제문 어떻게 잡아내요? 최근 수능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거야. 그냥 멍청하게 읽지 말고 문장과 문장 사이에 관계를 생각하면서 읽어야 돼. 그래야지 주제문이 나와. 무슨 얘기냐? 뭐 예를 들어서 봐봐. 이렇게 두 문장 읽었단 말이야. 그러면 생각해. 첫 문장이랑 두 번째 문장이랑 무슨 관계지? 만약에 반대야. 그러면 여기 역접이 생략된 거 아니야. 그러면 주제문은 이 문장 아니면 다음 문장이겠지. 아니면 이 밑에 문장이 위에 문장의 근거야. 그러면 앞 문장이 주제문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문장 사이의 관계를 따지면서 해석해야 돼. 그래야지 주제문 찾을 수 있어. 오케이. 그 다음 제목으로 가자. 제목 문제는 주제 문제랑 똑같이 풀어. 똑같이 풀되 안 풀리면 요거 생각해. 이 글은 무엇에 관한 글인가? 이 글은 무엇에 관한 글이지? 이거를 생각해봐. 안 풀리면. 여기서 무엇이 이제 소재죠. 소재를 중심으로 생각을 해. 나머지는 똑같이 풀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20번 주장 문제. 이건 아까 했죠. 주장 문제는 무슨 구조라고요? 문제점, 해결책, 구조, 뭐가 주제문이라고? 해결책이 주제문이고 거의 어떤 표현이 있다고? 단필중이 있다고 했어요. 아까 한 거고요. 마지막 요지 22번 문제. 요지는 대부분 어떤 구성? 근거, 요약 구성이야. 그래서 이것도 마지막 문장에 주제문이 많이 나온다. 그래서 주장이랑 요지는 마지막이 중요해. 미괄식이죠, 미괄식. 미괄식이고 주제랑 제목 문제는 거의 무슨 식? 주관식이야. 아니면 양괄식. 오케이, 필기는 여기까지고 그 밑에는 좀 중요한 거 현관펜 칠게요. 자, 밑에 선택지 해석의 중요성에서 거기 밑에 봐. 정답에는 반드시 핵심어가 포함되어야 한다. 형광펜. 다시 말해서 핵심어가 없으면 과감히 X표. 그 다음에 주제 문제 오답 유형 4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too narrow. 이거 아까 했죠. 너무 범위가 좁은 선택지. 무슨 말이야? 지문의 내용을 다 포괄하지 못하는 거야. 그 다음 too wide. 너무 범위가 넓어. 이건 무슨 말이야? 지문에 없는 내용이 선택지에 있는 거야. 그래서 옆에 적어.
적절한 범위인지 판단. 적절한 범위인지 판단. 이게 왜 중요하냐면 가끔 보면은 주제 문제 많이 틀린 애들이 있거든. 근데 그런 문제 쌤이 상담을 해보지. 거의 다 이유형이야, 이유형. 그러니까 범위를 잘 판단을 못해. 그 다음에 2번 소재 주제와 반대되는 선택지. 이거는 뭐 너무 쉽겠죠? 세 번째는 필자의 주관이 개입된 선택지인데 그 3번 유형은 주로 이런 표현이다. 주로 이런 단어가 있다. 중요성, the importance 또는 필요성, the necessary of 블라블라. 뭐뭐의 중요성, 필요성. 여기서 중요성, 필요성은 뭐니? 필자의 주관이죠. 이런 게 3번 오답 유형이고 4번 out of focus. 초점에서 벗어난 선택지. 쉽게 말하면 생뚱맞는 선택지야. 자, 물어보자. 이렇게 네 가지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오답 유형은 몇 번째? 네 번째야, 거의. 생뚱맞는 선택지가 제일 많이 나오고 가장 헷갈리게 하는 매력적 오답 유형은 몇 번째? 첫 번째야. 아까 범위 잘 따져야 돼. 그 다음에 옆에다가 하나만 적을게. 주제 제목 빈칸 문제의 매력적 오답의 형태. 주제 제목 빈칸 문제의 매력적 오답은 거의 이렇게 생겼어. 명사, of, 소재.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뒤에를 보면 이거는 글의 소재가 맞아. 여기만 보면 이게 정답 같아. 근데 항상 얘 갖고 장난을 쳐. 이 앞에 명사가요. 지문의 내용과 전혀 관련이 없어. 이런 게 매력적 오답이니까 항상 선택지를 볼 때는 이 앞을 잘 봐야 돼. 앞을. 뒤에만 보면 헷갈린다. 그 다음에 거기 밑에서 그 3번은 좀 볼만해. 3번 봐봐. 역추론 방식 들어봤어? 역추론. 주제 제목 문제에서 답이 안 나오면 반대로 그 선택지가 답이 되려면 본문에 어떤 내용이 나와야 할까를 역으로 생각해. 이것도 중요하고. 됐다? 나머지는 그냥 읽어봐. 자, 그러면 10분 쉬고 문제 한 5개 정도만 풀고 끝낼게요.